박준규의 브리핑6 내신문 박준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통합이 지금 늦춰진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예, 지금 뭐 원칙적으로는 5월 29일까지 다 통합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예, 점점 그 원유철 대표 등 이 한국당 지도부에서 이유를 여러 가지 대는 것 같아요. 예,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 통합당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원래 얘기했던 대로 빨리 통합을 하자는 그런 입장이 명확한데 원유철 대표 쪽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조금 뭐 늦추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일정상 현재 스케줄로 봐서는 이 20대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아무래도 뭔가 당 지도부, 미래한국당 당 지도부가 합당을 고리로 해서 뭔가 뭐 지분을 요구하거나 뭐 미래통합당 내에서의 자리를 요구하거나 좀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것 이외에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면 어떤 것을 가져갈 수 있느냐. 예, 일단은 교섭단체를 해서 21대에서 20석 이상을 갖게 된다면 예, 그 이후에 당대 당 통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이 당대 당 통합이라는 의미는 1대1로 뭔가를 나눠 갖자는 예, 것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 나눠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면은 당 내부에서의 어떤 당직이라든가 역할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상임위원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가질 수가 있겠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노리고 한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화제가 된 사진 하나가 있었는데 예. 한국당의 정운천 의원이 미래통합당이죠. 김무성 의원에게 문자 메시지 보낸 거가 딱 잡혔는데 예. 아무리 봐도 이거는 김무성 의원이 보라고 기자들한테 사진 기자들한테 슬쩍 그렇죠. 흘린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건 거의 100%죠. 예, 예. 김무성 의원 정도면 이게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어딘가에서 이걸 찍을 것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도적으로 흘렸을 텐데 그 내용 자체가 여당에서 이렇게 통합을 하라고 해서 통합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이런 예.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합을 하지 말거나 좀 늦추자 이런 의미인데 뭐 정운천 의원은 이것은 뭐 지인들한테 받아서 다시 이 김무성 의원이 원로기 때문에 토스한 것이다, 보내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내 의견이 아니라 그렇죠. 다른 사람이 그렇하더라 예. 이런 거를 지금 주장을 한 거예요. 예, 뭐 그렇지만 그런 주장이 어떤 주장이든 본인이 쓴 것이든 예. 한번 참고하시라고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본인의 의도나 생각이 충분히 반영됐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정운천 의원이 예. 상임위원장을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지금 뭐, 어떤 의석 숫자를 봤을 때, 네. 18개의 상임위원장 자리 중에, 민주당이 한 11에서 12개는 가져갈 그렇죠. 수밖에 없고, 6, 7개 정도가 지금 나머지 야당 몫인데, 야당 몫인데, 예. 만약에 교섭단체가 되면, 예. 한석을 가져갈 수 있어요. 한석을 가져갈 수 있다. 원래 법상으로는, 예. 상임위별로 의원들을 다 배치하고, 그 의원들이 합의를 그 표결로 이 위원장을 정하지만 예. 그런 방식으로 정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갑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례상 지분 그 비율별로 의석 비율별로 이 그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 갖게 돼 있어요.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만약 20석을 갖는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면 한 자리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그러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그거 아니면은 좀 뭔가 설명이 안 되네요. 지금 이렇게 버팅기고 있는 게. 그렇죠. 그리고 특히 원내대표 그 원유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심에서 실형을 받았거든요. 예. 횡령으로. 횡령으로. 예. 그렇죠. 뇌물수수요. 뇌물수수. 예. 그 알선수재 혐의로 해서 10월을 받았어요. 예. 1심에서. 그래서 지금 2심 진행 중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 의원도 이제 아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든 고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그 검찰과 이 법원이 처리를 하시겠지만 예. 이게 권력이 있으면 이걸 좀 그렇죠. 늦추거나
뭐 좀 약화시키는 이런 경향들이 뭐 있고 기대를 본인도 할 거예요. 예전에 나경원 원내대표 관련해서 수사가 예. 결국은 뒤로 미뤄져서 지금 선거 끝나고 거의 끝나고 지금 진행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이제 예. 끝나야 진행이 되는 거죠. 예,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어떤 그 뭐 사무총장이라든가 음. 뭐 유력한 제1야당의 유력한 위치에 있으면 그거에 대한 방어 능력이 상당히 강해진다 이렇게 본인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그게 확인은 되지 않지만 원유철 대표나 전웅천 의원은 그러한 이유들로 해서 이 통합을 좀 늦추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현재 받고 있죠. 근데 오늘 미래통합당 당선인들은 성명을 냈네요. 29일까지 예. 빨리 통합하라고. 예, 그렇습니다. 당선인들 전체가 예. 이 성명을 내면서 이게 결국에는 국민들과 약속한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진행을 하는 것이 맞고 시간적으로도 지금 충분히 29일 전까지 통합을 할 수가 있으니 예. 통합을 진행을 하고 특히 미래통합당 자체적으로 절차를 예. 밟자. 예. 그래서 전국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통합을 결정을 해버리자 우리가 먼저. 이렇게 현재 주장을 한 거죠. 그렇군요. 미래한국당 사무처도 성명을 냈는데 미래한국당 예. 사무처라면은 반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얼핏 듣기엔 그런데. 그렇습니까? 예. 미래한국당의 사무처의 직원들이라고 하면 예. 대부분이 미래통합당의 원래 직원들이에요. 그랬죠. 예. 그럼 이분들은 여기에 남는 것보다는 큰 아. 정당에 들어가기를 빨리 원하겠죠. 근데 다 구제가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파견 나온 거니까요. 파견 나온 거니까. 예, 이게 임시직이 아니고 예. 너희들 가서 잠깐 거기서 일하고 와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시 돌아가서 위치를 차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 21대 출발하면 예. 이미 세팅이 되거든요. 예. 주요 당직에 대해서는. 그럼 이 사람들은 가서 그렇군요. 뭐 어떤 자리를 얻을 수 붕 있겠습니까? 뜰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본인들의 거치가 상당히 불안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무처 직원들 입장에서는 빨리 자기의 모당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싶은 거고 그래서 예. 아주 이번에는 우리는 그냥 빨리 통합하라가 아니고 예. 지금부터 우리는 모든 당무를 거부하겠다. 당무 거부를 하겠다. 예. 이거는 일을 안 하겠다. 파업이에요. 강력하네요, 이거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5월 26일인가요? 이 전당대회가 현재 계획이 돼 있거든요. 미래통합당 하지 마라. 우리 진행 안 하겠다. 그렇군요. 이렇게 상당히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이 압박하고 있죠. 당내에서 통합당이 압박하고 있죠. 자체 한국당이 압박하고 있죠. 지금 3당이 세 곳에서 뭐 거의 에워싸듯이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근데 교섭단체를 만들려면은 한석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독자적으로 행보를 하려고 하더라도 한석은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거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나요?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은 반대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 꺼주기를 거부하겠고요. 그러겠죠. 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선을 그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무소속에서 데려와야 되는 건데 강력하게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은 윤상현 의원. 윤상현 친박. 의원. 예. 의원이 현재 무소속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오게 되면은 윤상현 의원한테 상당한 어떤 역할들을 주면서 이 교섭단체로 제법 오랫동안 끌고 간다 이런 계획들도 혹시 가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현재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걸 추진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원유철 대표나 뭐 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우리 인정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무슨 모르겠어요.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죠?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교섭단체를 하게 되면 사실 민주당은 좀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이게 법적으로는 국회법에 의하면 교섭단체는 간사를 모든 상임위에 주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17개, 18개 상임위에 모든 그 간사를 다 준다는 거죠. 예. 근데 의사 일정을 결정할 때는 간사 협의를 통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게 뭐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간사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간사는 똑같은 그런 역량으로 이 협상을 하게 되죠. 어쨌든 세 명이서 다 모든 걸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과거 국민의당의 38석을 갖고도 상당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간사를 모든 상임위에서 간사를 할 수 있었고 그 간사가 소위의 위원장도 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법안 소위가 하나, 두 개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결산 소위가 있습니다. 예. 또 청원 소위가 이렇게 있어요. 보통 3개에서 4개 소위가 있는데 한 개 소위는 주요 소위는 보통 야당이 맡고요. 그다음에 예. 또 다른 소위가
여당이 맞는데 그러면 또 다른 하나를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당이 만약에 고집을 해서 교섭단체를 하나 구성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모로 이 국회 운영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좀 성가시겠네요. 그러니까. 매우 성가시죠.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그래 너희들 인정하지 않고 가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 그렇게까지 갈 수가 있을까? 말은 할 수 있는데 또는 그렇게 압박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고착화돼 버리면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래서 통합당의 김종인 체제가 예. 차라리 들어오기를 바란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거는 그렇죠.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왜냐하면 김종인 체제가 들어오면 이거 못 봐줄 거거든요. 이런 꼼수를. 아, 왜냐하면 그렇군요. 뻔히 뭐 왜 그런지를 보이니까요. 예, 예.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려를 하거나 아니면은 됐다 너희들하고는 안 하겠다 이제 못 들어온다 예. 이렇게 선을 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사실 어떻게 보면 103석이나 80석이나 이 소수 야당인 것은 똑같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다고 뭐 개헌을 하는데 이 미래한국당이 찬성을 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 이 김종인 체제가 들어오면은 김종인 체제는 사실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2016년에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일정 부분 소통이 가능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지금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 김종인이 발탁한 그런 의원들도 제법 있어요. 그렇죠. 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비서실장을 했었잖아요. 예. 예전에.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대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종인 체제가 오면은 훨씬 더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빨리 지도 체제가 통합당이 구성이 되는 것이 현재 국회를 정상화시키는데 또는 원구성을 빨리 합의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내일 그 미래통합당 당선인 연찬회 마지막 날에 이제 예. 김종인 비대위 여부를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비대위를 맡게 되면 임기를 언제까지 가게 할 거냐 이게 핵심인데 예. 여하튼 지금 계속해서 주호영 의원이 의원들을 좀 나눠서 이렇게 만나고 있고요. 예. 지금 뭐 연찬회 과정에서 어떻게 이 개혁을 하고 앞으로 진로를 정할 것인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모든 것을 끝난 다음에 내일 오후에 늦게 아마 어떤 합의를 할 것이고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면 본인이 찬성하지 않았더라도 따라달라 이런 말까지 오늘 했거든요. 예, 그러면 예. 전반적으로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굉장히 중요하네요.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예. 자, 두 번째 얘기는 정의당 얘기인데요. 정의당이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태도를 지금 보였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제 그 정의당 쪽에 그러면 이게 데스노트냐? 예. 라고 했더니 거기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런데 분명하게 민주당이 민주당이 이거에 대한 책임 있는 조사와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런 거예요. 예. 지금 민주당은 다소 멀어져 있죠. 윤미향 당선인이 그것을 해명해야 된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정의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비례대표를 임명을 하고 선택을 한 것은 결국은 민주당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자체적으로 당선인을 불러서 확인을 하고 확인을 거쳐서 입장을 나누는 것이 정석이다. 예. 이런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뭐 정의당의 뭐 스탠스나 여러모로 들어보면은 소위 말해서 여당 이중대 꼬리표를 이제는 뗐다. 예. 왜냐하면은 뭐 선거 과정에서 공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180석 저렇게 됐으니까 민주당 혼자 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자유로워졌다. 어떻게 보면은 예. 옛날보다 좀 어떻게 위축됐을 수도 있지만 예. 그런 어떤 뭐 기류 스탠스에서 좀 이번이 나온 것으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채 의식이 전혀 없죠. 이제는 이제는 없죠. 덕을 본 예. 것도 없고요. 오히려 민주당이 이 비례정당으로 해서 상당수의 의석을 가져가서 예.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피해 의식도 좀 있을 거 아닙니까? 피해를 많이 봤다. 예. 실질적으로는 15석을 고민을 하고 이제 공천도 했는데 지금 겨우 6석밖에 못 얻잖아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소신 있는 발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강민진 대변인이 공식 논평을 같은 방식으로 했고 예. 오늘은 이제 심상정 대표가 사실상 당론과 같은 입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인 진보 진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민주당은 어제 어떤 최고위원회 입장하고 크게 변화가 아직은 없는 것 없어요. 같아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어제 이게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런 입장으로 가야 된다라고 못을 박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으로서는 검찰 조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국세청이라든가 행안부라든가 또는 경기도에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때 가서 확인하겠다 이런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이제 검찰 수사예요. 오늘 예. 압수수색이 들어왔어요. 또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그 정의연하고 이제 쉼터, 마포에 있는 건가요? 그 예, 그렇습니다. 쉼터 두 마포에 군데를 들어와서 거의 한 10시간 이상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좀 불편한 시각을 감추질 않았어요. 조금 너무 빠르고 파격적이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예. 보통 이 검찰 고발이 들어가면 고발인 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시간을 갖고 진행을 하는데 좀 상당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고발인 조사도 사실상 하지 않았고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 검찰이 현재 움직이는 것은 고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기는 좀 어려울 텐데 예.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상당히 관심이에요. 그렇군요. 어쨌든 뭐 예견된 수순이었어요. 그렇죠. 뭐 이거를 약간의 시기의 문제였을 뿐이지. 그래서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 검찰 수사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이냐. 사실은 검찰이 한번 마음 먹고 계좌 추적해 하면은 이게 예. 돈 흐름 다 보지 않습니까? 금방 나타날 예. 것 같아요. 금방 나타나고 이게 혹여나 뭐 무슨 정치권에 또 이게 뭔가가 연결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게다가 지금 미래통합당은 TF 구성해서 뭔가 지금 네. 국정조사든 뭐든 지금 뭐 반드시 하겠다라는 분위기네요, 이게. 그렇죠. 예. 그 곽상도 의원이 TF 위원장이 됐어요. 예. 뭐 많은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이 파헤치는 데에 지금 선두주자로 나와 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이 민주당 미래통합당에서는 가장 강도 높게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이렇게 여러 그 의혹 제기들을 많이 해왔는데 예. 이번에 TF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또 어떤 것들을 또 내놓을지 현재 상당히 관심이 있긴 한데요. 여하튼 민주당 원구성 협상이라든가 이제 6월 달에 있을 제3차 추경 그리고 공수처 출범 이런 걸 앞두고 어떤 기세 싸움의 일환으로 현재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이 나올 수 있을지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에도 나름대로 일정 부분 본인의 관련된 사람들이 또 있을 테니까 뭐 빨대들이 있죠. 예. 말대 표현해도 됩니까? 예. 여하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의혹 제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이거하고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그때 수사가 좀 강압 수사가 있지 않았느냐, 검찰의 예. 강압 수사. 그거가 이제 한만호 씨 비망록 예. 뭐 뉴스타파 보도로 알려지고 뉴스타파 김경래 기자가 뭐 출연도 했는데 예, 저희 맞습니다. 여기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재수사 내지는 재조사 뭐 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검찰 압박용이라는 얘기도 좀 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재조사가 가능하겠느냐. 일단 재심은 좀 어렵다는 쪽이 많더라고요. 뭐 민주당 결정적으로 내부에서요. 뒤집힐 만한 증거가 지금 나왔다고 보기 새로운 힘들다. 증거가 나와야 돼요. 새로운 증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고 나오지도 않았던 새로운 그 증거. 또 그 증거가 매우 유력한 증거여야 되는데 예. 또는 이제 많은 진술들이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이제 요즘 세상은 이제 과거의 군사 정권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재심은 좀 어렵다는 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재수사를 할 거냐. 예. 예, 그러면 과연 재조사를 그 염두에 두고 그것만 염두에 두고 이 발언을 했을까? 김태년 예. 의원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비판했을까? 거기에는 또 다른 것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평가를 분석을 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김태년 의원이나 여러 민주당 내 의원들이 하는 것들 중에서는 이 검찰의 정치화, 소위 정치 검찰 예.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연찮게도 지금 윤미향
그 당선인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 정치 검찰의 행태로 갈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현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우연찮게 현재 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에 대한 문제점 제기가 윤미향 검찰 조사와 이 좀 연결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진짜 복잡해지네요. 복잡해질 사안이. 수 있어요. 예. 이게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 검찰 결과를. 예. 그런 문제들과 연관될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문희상 의장이 마지막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 여러 좋은 얘기들, 뭐 인생, 정치 인생, 뭐 회고도 하고 그랬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기사화가 많이 됐어요.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하신 말씀들 중에서 사실 쓸 수 있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영양가라고 하죠. 기자들은 영양가가 없다라고 봤는데 저 얘기하는 순간 와 타이틀 나왔네. 딱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많은 신문들 또 유력 신문들에는 제목이 처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사면 쪽으로 많이 얘기가 됐었어요. 근데 오후 좀 넘어서면서 좀 바뀐 게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사면을 안 할 것이다. 이런 쪽으로 제목이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제 아마도 의장실에서 좀 부담이 컸던 것 같긴 해요. 이제 이게 본인이 직접 뭐 처음 모두 발언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이제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나온 발언인데 뭐 지금쯤은 이제 할 만한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사면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일단 했어요. 사실 뭐 끝나는 분위기니까 본인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뭐 정계 은퇴잖아요, 사실상.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은퇴 선언이니까 뭐 이제 원로로서 조언은 할 수 있지만은 뭐 직접적으로 책임질 위치는 아니니까 뭐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사면이라는 거는 사실 형이 확정돼야 되는 형도 건데 확정돼야 형이 되고.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지금. 그리고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문희상 의장이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하면서 비서실장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상은 본인을 힘들게 만들었던 전두환 대통령의 사면을 사실상 권고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본인이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그런 처우가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요. 그때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 사면할 때는 전 대통령의 모든 조직이 사실상 와해됐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면을 하더라도 정치적 활동을 거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형이 확정 안 된 부분도 있지만 또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박 대통령이 사면에 나온다고 하면 다시 결집되지 않겠습니까? 국론이 분열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렇군요. 적절치 않다는 민주당 내부의 소리를 좀 듣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이거는 그냥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그냥 관측인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경우에는 또 친박과 비박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야당은 지리멸렬하면은 여당한테 더 유리한 정치적인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아마도 그런 것들까지 고민을 한다면 더더욱 문재인 대통령은 안 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정치 공학을 전혀 감안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더더욱 그런 조언이 있다 하더라도 더더욱 안 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군요. 어찌됐든 뭐 형이 확정돼야지만 이거는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전두환은 80년에 광주가 있었고 87년에 그만뒀고 김영삼 때였잖아요. 그렇죠. 재판은 김영삼 때 받고 김대중 대통령 때 3회 받았으니까 그 텀이 매우 길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뭐 이게 2년밖에 안 돼가지고 사면을 꺼내기에는 아주 매우 이른 시기, 너무 이른 시기가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 달기는 상당히 좋았는데 왜냐면 전체적으로 계속 뻔한 얘기만 하셨거든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6 내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